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먼저 미워했다. 1편.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날카로운 이유. 우리는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쉽게 상처받는가? 상처는 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온다. 레프 톨스토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진 적이 있다. 그 말은 놀랍도록 평범했다. 특별히 심한 말도 욕도 아니었다. 하지만 유난히 뼈에 사무쳤다. 왜일까? 그 말을 한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레프 톨스토이의 말처럼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은 낯선이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 모르는 사람이 던진 비난은 잊을 수 있어도 가족이나 친구, 연인이 무심히 던진 말은 오래도록 남는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말 한마디는 칼보다 더 날카롭다. 사랑은 나를 드러나게 하고 상처는 그 틈으로 스며든다. 자크 라캉은 말한다. 사랑은 인간을 가장 취약하게 만든다고.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껍질을 벗고 상대 앞에 마음을 드러낸다. 자기 노출이 많아질수록 상처 입을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착각한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안전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더 쉽게 기대하고 더 많이 드러낸다. 그러나 기대는 실망을 낳고 드러낸 마음은 언젠가 흉터가 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상처받는 이유는 애초에 그에게 더 많이 내어주었기 때문이다. 가장 깊은 증오는 가장 깊은 애정에서 비롯된다. 헤겔은 역설적으로 말한다. 깊은 애정이 깊은 증오로 바뀔 수 있다고. 사랑과 미움은 대립하는 감정이지만 때로는 같은 뿌리를 가진다. 가족을 향한 분노, 연인을 향한 냉소, 친구에게 느끼는 실망. 이 모든 감정은 사실 무관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관심의 끝에 있는 좌절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이기에 그가 내 기대를 배신했을 때 분노가 더욱 커진다. 그래서 결국 상처는 미움으로 탈바꿈한다. 그 미움은 더는 다가가지 않겠다는 자기 방어의 표현이기도 하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의 칼끝은 깊이를 모른다. 니체는 말이 지닌 폭력성을 간파한 철학자였다. 우리는 친밀한 관계일수록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긴다. 농담이었어. 네가 알잖아. 그 말 뒤에 숨은 건 사실 네가 다 이해해줘야 한다는 요구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이 더 거칠어질 수 있는 이유다. 그러나 관계가 가까워졌다는 건 상처를 주어도 된다는 면허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가장 가까운 이에게는 가장 조심스러워야 한다. 말은 나가버리면 돌아오지 않고 가장 깊은 상처는 말에서 비롯되니까. 우리는 사랑하기에 그가 나처럼 느끼길 원한다. 에리 프롬. 가까운 이에게 실망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이렇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사실 이 말의 핵심은 너는 나처럼 느껴야 했는데다. 나처럼 배려하고, 나처럼 아파하고, 나처럼 참아주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에리 프롬은 사랑은 공감의 가장 집착적인 형태라고 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너도 그대로 느껴야 한다는 일방적 바람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도 한다. 그래서 사랑은 때때로 폭력이 된다. 서로 다른 사람이기에 똑같이 느끼는 일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르고,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멀어진다. 2편. 실망하기 전에 단념하는 사람들. 애초에 기대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마음 구조.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기보다 그냥 무관심한 척하는 게 더 쉬웠다. 실비아 플라스. 실망은 기대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기대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문제는 그 믿음이 깨졌을 때다. 어떤 사람은 다시 믿어보려 애쓰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등을 돌린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시작하지 않는다. 애초에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아도 되니까. 실비아 플라스는 무관심한 척하는 게 더 쉽다고 했다. 그 말은 곧 사실은 마음을 열고 싶지만 상처받기 싫다는 고백이다. 실망은 관계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를 거부하는 방식이 되기도 한다. 엘버트 앨리스. 인지치료의 대가인 엘버트 앨리스는 인간은 실망을 두려워해 행동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다. 우리는 상처받은 이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을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조심스럽다. 그들은 연락을 먼저 하지 않고 친해질 듯 다가왔다가 어느 순간 차갑게 선을 긋는다. 누구나 다가올 수 있지만
아무도 깊이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방식. 그건 실망하기 싫다는 그들만의 방어다. 애정에 굶주려 있으면서도 애정을 미리 거절하는 사람들. 그들은 한때 너무 많이 기대했던 사람들이다. 가장 외로운 사람은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는 사람이다. 장폴 사르트르. 기대하지 않는 삶은 자유로워 보인다.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혼자 설 수 있다는 강인함. 하지만 그 안에는 고독이 있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존재는 타인을 통해 구성된다고 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건 타인에게 스스로의 존재를 내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점점 혼자가 된다. 관계는 본래 상호의존적이다. 누군가를 믿고 맡기고 기댈 때 비로소 연결이 생긴다. 하지만 실망의 기억이 쌓이면 사람들은 이 연결을 거부한다. 스스로를 고립시키면서 다시는 실망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다. 그리고 그 고립이 반복되면 외로움이 습관이 된다. 상처를 막으려다 감정을 차단해버렸다. 토마스 무어. 사람들은 스스로의 감정을 제어하려 애쓴다.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기쁨도 슬픔도 최소화하려 한다. 괜히 들뜨지 않고, 괜히 기대하지 않고, 괜히 실망하지 않기 위해 그들은 감정에 스스로 브레이크를 건다. 토마스 무어는 감정을 차단하는 것이 결국 자기 파괴라고 했다. 인간은 감정을 통해 살아있는 존재다. 사랑하고 서운해하고 기뻐하고 아파하는 그 모든 것이 감정이다. 그 감정을 통째로 차단하면 결국 인간다움도 사라진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상처를 막겠다는 이유로 자기 감정을 스스로 제거한다. 그렇게 무감각한 사람이 된다.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내면은 공허하다. 너무 많이 기대했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무명의 고백.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다. 한 번 크게 실망한 사람은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사람도, 사랑도, 인정도. 처음에는 이 다짐이 나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다짐은 마음의 감옥이 된다. 문을 닫은 건 나지만 열 수 있는 열쇠조차 잃어버린다.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도 지워버린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기대를 아예 없앨 수는 없다. 인간은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존재다. 다만 기대는 줄이고 믿음은 단단히 하고 마음은 천천히 열면 된다. 전부를 걸지 않아도 조금씩 기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연결될 수 있다. 3편. 다정한 말 뒤에 숨긴 방어 기제. 착한 사람이 된다는 건 자기 방어의 또 다른 형태일 수 있다. 사람들은 다정함을 진심이라 생각하지만 그건 종종 방어다. 카를 융. 우리는 다정한 사람에 쉽게 마음을 연다. 부드러운 말투, 친절한 배려, 밝은 웃음. 그런 사람 앞에서는 경계를 풀게 된다. 하지만 카를 융은 경고한다. 그 다정함은 진짜 마음이 아니라 방어 기제일 수 있다고. 즉, 다정함이 꼭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다. 자신을 무해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전략. 갈등을 피하고 상처받지 않기 위한 보호막. 누군가는 착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믿는다. 다정함은 때로 자기 존재를 지우는 방식이다. 가스통 바슐라르. 사랑받기 위해 착해진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말한다. 나는 괜찮아요. 저는 신경 안 써요. 당신이 더 중요해요. 그 말은 겸손이나 배려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면 자기 상실로 이어진다. 가스통 바슐라르는 말한다. 자기 존재를 드러낼 용기가 없는 이들은 다정함이라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숨긴다고. 즉, 다정함은 곧 침묵이고 침묵은 자기 억압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말하지 못하고 대신 좋은 사람의 자리를 선택한다.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 버림받고 싶지 않은 두려움, 그 모든 것이 다정함에 녹아든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만들어진 관계는 한쪽만 무너진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는 타인의 감정을 내 책임으로 여기는 데서 시작된다. 해리 스타크 설리번.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친구가 부탁하면 늘 시간을 내고 연인의 감정을 먼저 생각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칭찬했다. 나는 참 배려심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무너졌다. 아무도 그녀의 힘듦을 알아주지 않았다. 그녀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리 스타크 설리번은 착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을 이렇게 말한다. 타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사람. 이들은 자신의 분노마저도 삼키며 스스로를 달아 없앤다. 겉으로는 유하고 다정하지만 그 내면은 늘 고립되어 있다. 갈등을 피하는 것이 평화는 아니다.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다정한 사람은 갈등을 두려워한다. 다툼이 싫고 미움받는 것이 무섭고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것이 불편하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보다는 남의 감정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 킹은 명확하게 말했다. 갈등을 피하는 것이 곧 평화를 만드는 건 아니라고. 오히려 말하지 않는 것, 참는 것, 피하는 것이 갈등을 키운다고 했다. 갈등은 숨길수록 깊어지고 참을수록 폭발한다. 다정함이라는 이름으로 문제를 덮다 보면 어느 순간 폭발하는 건 나다. 누구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아 스스로를 눌러온 사람일수록 분노는 안으로 향한다. 그리고 그 분노는 종국엔 자기 혐오라는 이름으로 돌아온다. 자신을 감추는 데 익숙해진 사람은 결국 자기를 잃는다. 루이스 헤이. 다정한 척, 괜찮은 척, 웃는 척. 그 모든 척이 계속되면 우리는 점점 진짜 감정을 모르게 된다. 루이스 헤이는 거짓된 나로 오래 살면 진짜 나를 잊게 된다고 했다. 자신을 감추는 데 익숙한 사람은 관계 안에서 늘 역할을 연기한다. 좋은 동료, 따뜻한 친구, 이해심 많은 연인. 하지만 그 역할을 벗고 나면 남는 건 공허함 뿐이다.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한 건 다정함이 아니라 진심이다. 진짜 감정, 진짜 말, 진짜 나. 그것을 꺼낼 용기가 있어야 비로소 마음이 연결된다. 다정한 말은 관계의 시작이지만 그 안에 진짜 내가 없다면 결국 외로움만 남는다. 사편. 사랑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언어. 나는 그런 감정 몰라요. 라며 웃는 사람의 진심.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다만 사랑을 외면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있다. 에리 프롬. 사랑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모르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누구보다 사랑에 민감하다. 다만 사랑이 자신에게 고통을 안겼던 기억이 너무 또렷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미리 부정하는 것이다. 에리 프롬은 인간이 사랑에 서툰 게 아니라 상처받을까봐 회피하는 기술을 배운 것이라 말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원래 감정적이지 않아. 그냥 혼자가 편해. 연애는 귀찮아. 이 말들은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방어의 표현이다. 사랑을 피하는 사람들은 사실 사랑이 두려운 사람들이다. 감정을 외면하는 말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언어다. 수잔 데이비드. 감정 회피형 인간이 자주 쓰는 말에는 패턴이 있다.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감정적으로 굴지 마. 그냥 웃고 넘어가자. 이 말들은 겉으로는 강해 보인다. 하지만 수잔 데이비드는 말한다. 감정을 외면하는 사람일수록 내면은 더 불안정하다고. 그들은 감정의 깊이에 휩쓸릴까봐 차라리 무감각해지기를 선택한 사람들이다. 그 말들은 진심이 아니라 방어다. 나는 괜찮다는 말은 사실은 안 괜찮다는 뜻일 수 있다. 연애는 필요 없다는 말은 사랑받고 싶은데 실망이 두렵다는 뜻일 수 있다. 사랑을 피하는 언어 속에는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숨어 있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들어올 틈을 주는 일이다. 베룩스. 사랑을 피하려는 사람들은 틈을 만들지 않는다. 모든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려 하고 마음의 문을 단단히 닫는다. 누군가가 다가와도 가까워지면 한 걸음 물러선다. 벨 훅스는 사랑은 틈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그 틈이란 완벽하지 않은 나를 보여주는 용기다. 자기 감정에 솔직할 수 있는 정직함이다. 하지만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틈을 만들지 않는다. 그들은 강해지기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고립이 되었다. 사랑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결국 자기 마음을 가장 멀리한다. 그들은 타인을 차단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끊는다. 나는 네가 떠날까봐 먼저 거리를 뒀다. 어느 내담자의 고백. 사랑을 피하는 사람들의 깊은 내면에는 이런 마음이 있다. 어차피 떠날 거잖아. 그래서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불안해진다. 좋은 관계일수록 더 긴장을 하고 더 경계를 세운다. 그들은 자기만의 철벽을 세우고 그 안에서만 사람을 바라본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이 가장 원하는 건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경험이다. 다만 그 받아들여짐이 실패로 끝날까 두려워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절당하기 전에 스스로 관계를 끊고 실망하기 전에 마음을 닫는다. 이것이 애착 회피의 본질이다. 사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버려질까 두려운 것이다. 상처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살아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브레네 브라운. 사랑을 피하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지키고 있다고 착각한다. 자존심,
독립성, 단단함. 하지만 그 방어의 대가는 외로움이다. 브레네 브라운은 인간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서만 진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마음을 연다는 건 늘 리스크를 감수하는 일이다. 사랑은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랑을 피하면서 얻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공허다.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마음을 닫으면 나도 나갈 수 없다. 그렇게 사람은 안에서 말라간다. 상처를 피하고 싶었을 뿐인데 결국 사랑받지 못한 산만이 남는다. 그 어떤 방어도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다. 5편. 마음의 무장은 해제할 수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방어적인가? 그리고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진짜 용기는 마음의 갑옷을 벗는 데서 시작된다. 브레네 브라운. 우리는 살아가며 점점 강해진다. 정확히 말하자면 강해져야만 했다. 상처받지 않으려 애썼고 상처받은 뒤에는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스스로를 무장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거절당하기 전에 먼저 등을 돌렸고 속마음을 꺼내는 일은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브레네 브라운은 말한다. 진짜 용기는 스스로의 연약함을 보여줄 때 나온다고. 단단함은 버티는 힘이지만 연결은 노출에서 생긴다.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건 무너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기대도 되는 사람, 안길 수 있는 관계다. 무장을 해제하려면 먼저 그 무장이 왜 생겼는지 알아야 한다. 칼 로저스. 방어 기제는 무작정 생겨난 것이 아니다.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 눈치를 보았고 실망을 경험한 뒤에는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기억은 다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한 경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의 차가운 말투, 감정 없는 표정, 혼자가 편하다는 습관은 사실 과거의 생존 방식이었다. 칼 로저스는 인간이 진정 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방어의 기원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단순히 갑자기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다. 그 무장을 만들게 된 이유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나를 보호하려 했던 모든 습관이 이제는 나를 고립시키고 있었다. 어느 내담자의 회고. 한 사람은 항상 쿨한 척하는 자신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다가와도 적당한 거리만 유지했고 감정을 말하는 일이 불편했다. 그런 자신을 이제는 바꾸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그 변화가 무섭다고 했다. 익숙함은 불편해도 안전하다. 방어적 습관은 오래된 집과 같다. 비좁고 어둡지만 그래도 내가 지낼 줄 아는 곳이다. 그러나 그 집 안에서는 누구와도 진짜로 만날 수 없다. 관계는 벽 안에서는 생기지 않는다.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그 집 밖으로 나와야 한다. 조금은 춥고 불안하겠지만 그곳에서야말로 누군가와 온기를 나눌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게 하려면 먼저 내가 나를 이해해야 한다. 프리드리히 니체. 무장한 마음은 쉽게 타인을 밀어낸다. 표정은 담담하고 말은 예리하며 마음은 닫혀 있다. 하지만 정작 본인조차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를 때가 많다. 니체는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타인과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왜 이런 말을 쉽게 던지는가? 나는 왜 감정을 감추는가? 나는 왜 누군가 다가오면 피하게 되는가? 이 질문들 앞에서 스스로를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무장 해제는 자기 혐오가 아닌 자기 이해로 가능하다. 자신을 이해하는 순간 타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백도 생긴다. 진짜 사랑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관계다. 알랭드, 보통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마음을 연다는 건 완벽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불완전한 자신을 인정했다는 용기다. 누군가에게 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너와 연결되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관계의 시작이다. 알랭드 보통은 우리가 사랑을 잘못 배웠다고 말한다. 완벽한 사람이어야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배웠지만 진실은 그 반대다. 우리는 불완전한 모습일 때 가장 인간적이며 그 순간에야 진짜 사랑이 가능하다. 무장을 해제하는 건 위험한 일이지만 동시에 유일하게 진실해지는 길이다. 지금껏 스스로를 보호하려 애쓴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이제는 그 무기를 내려놓아도 괜찮다고. 사랑받기 위해 싸우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다는 걸 믿어도 괜찮다고. 우리는 왜 사랑하면서 미워하고 기대하면서도 외면할까? 왜 가까울수록 상처를 주고 다정할수록 방어적일까? 그리고 왜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할까? 이 시리즈는 말합니다. 우리 안의 방어는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기억이었다고.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미워했고 떠날까봐 먼저 거리를 뒀으며 진심을 숨긴 채 다정한 얼굴로 버티며 살아왔던 시간들. 하지만 진짜 연결은 마음을 덮는 갑옷을 벗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관계, 있는 그대로의 나로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확신.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원했던 사랑의 형태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내 마음을 감추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용기 내어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이다. 상처를 피하고 싶어 마음을 닫았던 그 모든 날들 위에 이제는 다시 마음을 열 수 있는 날들이 시작되기를.